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없이도 살겠다. 예, 맞아는 뭐예요? 야, 정말, 예.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사소하게 법이란 것이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막 짜증나고 한없이 막 작아지고, 예, 법은요,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순간을 위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법률을 알려주는 여자입니다. 박효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법률을 알려주는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네, 예, 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실력 있는 변호사 찾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헬프미의 박효연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네. 예, 그럼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법률을 알려주시는 변호사님이신 건가요? 제가 변호사로서 6년을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예. 후에 창업을 한 것인데요. 네. 창업을 한 것 자체가 변호사 플랫폼이다 보니 예. 저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전문직이라고 하면 네네. 법률사무소에 많이 또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네. 또 힘들게 고시공부도 하셨고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러셨구나. 고시공부를 했었지만 네. 당당하게 1차에서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 3차까지 붙고 네. 예, 지금 뭐 이 자리에 있긴 한데요. 네네. 예, 이렇게 전문직을 모셨어요. 예, 근데 네. 왜 안정적인 직장 대신에 네. 창업을 선택하셨는지. 저는 변호사 생활을 6년 동안 하면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보 불균형 문제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IT 기술을 접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어떤 가장 큰 특징, 네. 예, 막막한 이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어떤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희 첫 번째 특징은 영화표로 예약하듯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변호사의 영혼까지 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변호사의 정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야, 그 변호사에게 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뽑을 대로 다 뽑아먹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우리 고객들이 네네.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예, 굉장히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네. 색다른 창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저희 멤버들이 지내고 있는 공간인데요. 저희 팀은 변호사, 마케터, 디자이너,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저와 창업 멤버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민 변호사인데요. 이상민 변호사님,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 고객 응대 상담 업무를 맡고 있고요. 더불어서 콘텐츠 작성 그리고 변호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등록받으실 수 있는 절차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게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외에도 채팅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손쉽게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상담 내용을 기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이런 채팅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누구나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런 그 법률적인 문제에 좀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다 보면. 네네. 예, 그리고 뭐 알면은 도움이 되지만 네. 모르면은 당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법을 전공을 했지만 네네.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지식인 같은데 막 이렇게 올려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네네.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달리긴 달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이디만 노출이 되고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이게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네네. 저희는 성공 사례라는 것을 공개를 하는데, 예.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서 이제 승소를 만약 했는데, 예. 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네. 이런 데서 승소했던 변호사는 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를 판결문 같은 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올려놓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이때까지 어떤 소송에서 몇 건을 승소를 했는지 판결문을 모두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승소 건수를 기록을 합니다. 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고객분들이 올려주신 후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분이 진짜 법에 대한 전문가인지 네네.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과연 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네. 변호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변홍사를 하시는지 우리는 확인이 안 되니까. 네네. 예, 어쨌든 이런 전문적인 어떤 상담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영혼까지 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은 몇 명 정도가 계시는 거예요? 직원은 8명,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의 팀원이 있는데 네. 변호사도 있고요. 뭐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연 왜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시고 네. 로펌에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과감하게 창업 시장에 도전을 한 이유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새로 만난 고객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객이 예전에 만난 변호사는 상담을 할 때만 만났고 그 후에는 사무장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수임료를 입금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변호사인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자. 저희가 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사실 국내에서도 없었고 해외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극복한 방법은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0%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법조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의 영향이 있는 것이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변호사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몇 년이 흘러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만난 고객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객이 예전에 만난 변호사는 상담을 할 때만 만났고 그 후에는 사무장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수임료를 입금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다시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사무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불법 브로커가 수임료의 30%를 챙겨가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결국 소송이라는 거는 평생 한 번 해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이 나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소문이 나기가 어려워서 결국 사람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 변호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그래 청년 변호사인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자.
우리가 잘못된 시장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헬프미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헬프미라는 서비스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사실 국내에서도 없었고 해외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런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이제 결국에는 좋은 법률 서비스는 좋은 변호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에 공감하고 동참할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변호사로서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저희 그 생각에 공감하는 변호사님들을 다행히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변호사의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발견한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심플하지만 이런 솔루션은 결국 IT 기술과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생활만 하던 저희로서는 사실 그런 엔지니어를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를 창업 멤버로 영입을 하려고 했지만 법률 서비스 분야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에 이제 저희 팀에 합류하려는 멤버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좋은 엔지니어를 만날지 몰라서 이제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고객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다 해서 홈페이지를 3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홈페이지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았지만 저희의 어떤 핵심 가치를 구현을 했었고 가장 필요 최소한의 기능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 출범일인 7월 30일 이전부터 고객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비스 출범 이후로 2달 후에 좋은 엔지니어가 저희한테 와 주었고 그 엔지니어와 함께 협업해서 한 달 후에 정식 홈페이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출시 당시에는 저희가 3개월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3개월의 경험 때문에 출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바로 부딪혀가지고 시작한 게 저희 어떤 창업 과정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하면서 창업 보육기관인 디캠프라는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디캠프에서 개최하는 제주도 1박 2일 창업 캠프에 우연히 참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어떤 창업가들의 성공담을 직접 듣기도 하고 저랑 동일한 어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창업가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거기서 어떤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창업을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또 저희 창업 멤버들이 처음 일을 시작한 곳도 디캠프였습니다. 디캠프 4층에는 누구나 이제 창업가라면 누구나 와서 도서관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큰 비용 없이 일을 시작했고요. 또 작년 10월에 디캠프에서 주최하는 디데이라는 행사에서 우승을 해서 지금 디캠프의 사무공간에 무상으로 입주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 유행했던 문구가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표현이 있었죠. 저희는 고객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알릴 방법이 없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서비스라는 건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추천을 하는 일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극복한 방법은 이런
유용한 법률 지식을 알기 쉬운 콘텐츠로 만들어서 SNS에서 공유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법률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콘텐츠를 만드니까 점점 이제 공유가 많이 되면서 입소문이 나게 됐고 고객분들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창업에서 이제 예비 창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은 결국 대기업과 다르고요. 어떤 서비스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는 뭐 보통이네, 별로, 그럭저럭 괜찮아, 아니면 너무 좋아,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로 생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럭저럭 괜찮네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좋아의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을 하면서 좀 부수적인 일보다는 그 서비스로 고객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판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반응은 어때요? 뭐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의 선배, 우리 변호사님들도 계실 거고, 뭐 법조인들의 반응. 일단 부모님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힘을 많이 실어주시는 편이고요. 네. 법조계는 저희가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청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환영을 해줘서 저희가 굉장히 안심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원로 법조인 분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너무 미미해서인지 예. 아니면은 저희의 뭐 어떤 부분을 공감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유추는 안 되지만 예. 적어도 반대는 안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업계의 관행을 깨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관행을 깨는 것 자체도 두려웠고 네. 네. 제가 그냥 이때까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첫 직장 이렇게 이어져 온 그냥 네. 쭉 이어져 온 이런 궤도에서 처음으로 이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겁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근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네. 그거에 힘입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좀 힘이 됐던 건 언제가 있을까요? 군산에서 2번이나 찾아오신 중소기업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네네네. 뭐 저희의 어떤 상담 내용이나 네. 뭐 비용이나 상담 방법이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고 네네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갈증에 시원한 물줄기가 돼주었다라고 예.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어떤 가치를 준다면 내 서비스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겠구나라는 네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멀쩡한 직장 놔두고 왜 이런 걸 선택을 했지라는 네네.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예비 창업가분들에게 조금 힘이 되는 한마디를 좀 해주실래요? 창업을 전혀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본인이 이때까지 해온 커리어를 쌓아온 그 영역에서 창업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직장에서 쌓아왔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이 사실 저는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너무 동떨어진 분야보다는 좀 본인이 했던 일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도움이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법 관련해서는 네네. 잘 모르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네. 있고 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법률 네. 상식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약서를 미리미리 다 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주주간 계약서, 공동 창업자 간에 쓰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직원들과 사이에 쓰는 비밀 유지 약정이라던가 아니면 전직 금지 약정 뭐 네. 이런 약정들을 미리미리
계약서를 작성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처음에 사이가 좋았지만 나중에 사이가 나빠졌을 때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가 좋을 때 그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네네네.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실 이게 위험이 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계약서를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최악의 사례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가.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는 네. 그러니까 모 스타트업의 핵심 멤버인데 네. 경쟁사로 옮겨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 경쟁사가 이제 이 친구 그쪽으로 간지도 몰랐는데 예. 나중에 컴퓨터를 정리하다 보니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걸 보고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노하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네네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배신. 네. 이거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배신. 예, 계약서를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법률 상담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법률 상담 플랫폼이란 돌멩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돌멩이요. 네. 오, 예.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커다란 법률 시장을 갑자기 한꺼번에 다 뒤엎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변화는 항상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이런 큰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가 돼서 파문을 일으키고 그게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에 돌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잘 짜셨네요. 예, 아주 뭐 좋은 대답으로 아주 예, 잘 생각하셔서 네. 예, 그런 파문이 꼭 일어날 거라고 예, 확신을 합니다. 오늘 또 네.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청년 창업가 그리고 더군다나 청년 변호사 같은 네. 그 어떤 사회의 어떤 비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해결해주고자 젊은 분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네. 아마 앞으로도 펼쳐나가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네. 예, 어떤 런웨이를 꿈꾸고 계십니까? 다양한 전문 직역들, 변리사, 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분들도 다 그 직역에 많고 적음이 있지만 정보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네. 세상이 좀 더 열리고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취지에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뭐 애국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런 단체가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좀 네. 받아들일까요? 예, 아무튼 뭐 앞으로 정말 승승장구하는 모습, 대한민국의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모습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면 지금 함께할 사람을 찾아서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중분들이 너무 호응도 잘 해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제가 준비한 것보다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편집이 많이 될까 봐 걱정인데 시간이 좀 초과됐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잘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은 모두들 아실 텐데 당장 부딪혀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